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셀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021 버전이라서 2016 버전과 2024년부터 이제 병행해서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항목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최근 항목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목록이 쭉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셀 병합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열기 눌러 주시고요. 자, 찾아보기 눌러 주셔야 됩니다. 찾아보기 눌러서 이렇게 열기 창이 뜨면 어디에다가 지금 저장을 하라고 했었냐면은 바탕화면에 하라고 했죠.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요. 셀 병합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셀 병합까지 해서 대각선까지 다 넣은 내용들이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바로 여기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부분 있죠. 숫자 부분은 요거 숫자 또는 요 컴마 들어간 건 이제 회계 서식인데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 전체는 가운데 정렬이니까 전체를 먼저 가운데 정렬해 놓고 이 숫자 부분만 오른쪽 정렬 또는 아니면 회계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게 쉬울 겁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자, 글꼴을 전체 이 시트 전체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로 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처음부터 엑셀 시작하고 이거 만들기 전에 맨 처음에 옵션에서 넣어주시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시트도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옵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글꼴이 있다면 그 글꼴을 옵션에서 정해놓고 쓰시면 매번 이 글꼴 변경을 하지 않아도 그 글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탭을 눌러주세요. 자, 파일 탭을 눌러주시면 이제 뒤에 이렇게 백스테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파일 탭을 눌러야 이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백스테이지라고 해요. 뒤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요. 파일을 눌러주셔야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옵션을 들어오시면 돼요. 옵션 눌러주시면 이제 엑셀 옵션 창이 뜨는데 그 중에서 일반 메뉴에 있어요. 일반 메뉴 보시면 여기 부분입니다. 바로 다음을 기본 글꼴로 사용해서 굴림 여기에서 이제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굴림이라는 글꼴을 선택을 해 주시고 글꼴 크기는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11포인트를 맞춰 주시고 포함할 시트 수 여기를 3으로 해 주시면 자, 기본 처음에 기본이 1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3으로 해 주시면 시트 3개가 엑셀 시작함과 동시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추가를 할 필요가 없이 시트 3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설정을 해주시고 작업하시면 굳이 여기 굴림 11포인트는 하지 않아도 되고 시트를 추가하지 않고 3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름만 바꾸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다가 도중에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엑셀창 닫고 다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확인 누르지 않고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맨 처음에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글꼴이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어요. 크기는 11포인트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은 어디에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A열과 1행 요 사이,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 시트 전체를 이렇게 선택해서 블록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 모든 데이터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눌러서 전체 선택을 눌러서 여기 시트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의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고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입력하세요. 굴림 이렇게 쳐서 굴림 이렇게 쳐주면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굴림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크기는 11포인트 똑같으니까 바꾸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이건 나중에 하면 되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니까 이 전체를 그냥 가운데 정렬로 먼저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춤에 홈 탭에 맞춤에 가운데 정렬, 글꼴은 홈 탭에 글꼴 굴림 이렇게 해주시면 가운데 정렬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제를 해주시고 부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클릭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해제를 해주시고 이 숫자 부분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맨 먼저 해줄 것이 회계 서식으로 그냥 해줘요. 오른쪽 정렬하지 마시고요. 회계 서식으로 정렬해 주는데요. 회계 서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있냐면은 홈 탭에 표시 형식에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찍어주고, 그죠? 이렇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회계 서식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자,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여기가 바뀌어 있어요. 회계 서식으로. 그래서 표시 형식으로 눌러서 여기를 누르면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셀 서식은 컨트롤 1로도 누를 수 있어요. 딱 보면은 회계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긴 취소 누르고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자, 회계 서식으로 해서 다 여기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 서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숫자로 하면은 딱 붙어버려요. 거의 줄에 붙어버려서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는 두 자리고 여기는 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홈 탭에 표시 형식의 자릿수 늘림 이거를 클릭해 줘 보세요. 그러면은 소수 한 자리가 생기죠. 이건 소수 자릿수를 늘려주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서 두 번 누르면 소수 두 자리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한 번만 눌러주면 되겠죠? 소수 자릿수 늘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수 한 자리로 모두 통일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문제처럼 이 연러비들을 넓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만들어 놔야 이제 그 위에다 제목, 도형으로 제목 넣고 그 다음에 결제란도 만들어서 딱 넣어서 마무리 하는데요. 이거 다 안 해놓고 이 작업하고 이거 조정하면
다시 얘도 늘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딱 맞춰놓고 문제처럼 이렇게 열 너비를 다 조정해 놓고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열 너비 조절은 이 열과 열 사이 있죠. 요 사이에 보시면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바뀌어집니다. 양쪽으로 조절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으로 이 데이터가 다 보이게끔 늘려줍니다. 여기도 더블 클릭하시면 일단 기본으로 이 데이터, 가장 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딱 맞춰서 늘려주는데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여기서 다시 조금 이렇게 늘려주세요. 여기 양쪽 여백을 좀 보시면서 너무 좁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위에 수정을 해야 되니까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양쪽 여백을 보면은 좀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넓게 해주시고 여기도 더블 클릭하셔서 해놓고 보니까 조금 더 넓혀주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씩 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더 넓혀져 있어요. 그죠? 약간 그래서 조금씩만 넓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상당히 넓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려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적당하게 조정을 해주시는데 여기에는 모델 번호가 들어갈 자리죠.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효성 검사에서 들어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넓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순위 적당히 넓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고도 적당히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처럼 문제처럼 이렇게 넓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제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금 넓으니까 조금만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자, 어디에다 지금 작업하고 있죠? 바탕화면 꼭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지금 뭐 한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서식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서식 설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딱 눌러주시면 제목 표시줄에 서식 설정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